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공천 없다. 검사왕국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공천 하겠다. 검사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수호도 없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총선인데요. 지금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불안과 불만 이런 여론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현직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그 물갈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선점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될 텐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이랄까요? 또는 당원 당구 개정 새로운 인물 발굴 등등 집중적으로 당대표로서 힘을 쏟아서 내년 총선 판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라고 당내 전략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 공천만 되면 당원 당규 개정이 첫 번째 화두로 떠오릅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천하무적이고 무무기란 제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하면 그 규정과 상관없이 결과는 우수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당규 여러 차례 고쳤고 이래도 고쳐보고 저래도 고쳐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만들어진 당원 당규가 나름 많은 고민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를 한다. 그 상식 공천제에서 경선 방식은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거 50%, 여론조사 50%. 그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책임당원 쪽에서 추첨을 통해서 그걸 뽑아낸다. 그래서 책임당원 50%, 책임당원에서 모자라면 일반당원에서 나머지를 채우겠다. 그래서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우선 추천 지역, 그러니까 당이 이 책임당원이 아주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약 지역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우선적으로 뭔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놓았고요. 또 그리고 배심원단 제도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칙과 그에 따른 그 어떤 좀 더 변형된 모습의 그런 나름의 리모델링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뜯어고치는 것이 결코 우선이 아니다. 상향식 공천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그에 대해서 당원 당규가 정해준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맞추어서 그에 맞추어서 진행을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당원 당규 개정은 지금 특별히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총선은 결과적으로 저희 여당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과고 또 하나는 인물이다. 여당 맡겨놨는데 성과를 좀 제대로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인데 성과를 내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당장 낮추자 그래도 법인세율도 결국은 지금 선진국 수준을 못 낮추고 어정쩡하게 지금 봉합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정권 시절에 22% 법인세, 지방세를 빼고입니다. 지방세 10%를 빼고 22% 최고 구간이었는데 지금 그걸 민주당 정권 시절에 25%, 3%를 올렸단 말이죠. 결국 그걸 우리가 다시 22%로 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내리고 24%로밖에 못 내린 상태인데 이런 것들 하나 고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요. 우리 KICT법이라고 그러죠. 그 K-칩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도체법. 그것도 사실은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례, 일본 사례, 미국 사례 보면 엄청나게 팍팍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유럽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하는데 이렇게 인색하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좀 더 많은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어떻든 그런 형태로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참 힘든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물 문제인데 좋은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총선 승리의 가장 또 지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량이 있는 범위가 바로 이 인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인물들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통해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관리자로서 공천 전체 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저에게 좀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 당 의원 숫자가 민주당 의원 숫자에 비해 지금은 적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빈 공간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채울 수 있는 공간 여력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면 그러면 좋은 인물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탄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장선에서 이제 그런 어떤 상향식 공천의 원칙 그리고 일부 우선 추천 예외 적용 이런 제도적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새로운 인물들 영입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과연 잘 골라서 투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과거에도 보면 이제 청와대와 당의 생각이 좀 다르고 청와대가 또 원하는 인물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갈등이 빚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과연 그럼 용산의 뜻이 당에 전달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맥락에서 뭐 검사공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영호 실장님께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당원들과 우리 또 현직 또 그리고 뭐 지금 원외위원장들 다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 주셨는데요. 미리 질문 나오기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용산의 뜻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 공천하겠다, 뭐 검사 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수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뜻,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 욕심을 누가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뜻도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당연히 있고요. 필요할 때 서로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 의견 주고받는 걸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거기에 어떤 사심이 개입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총선에 이길 수 있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의 나름의 그런 큰 틀에서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 인물이 등장되는 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예전에 그 15대 국회 총선 때였나요? 김영삼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비서였을 때 총선 공천에 선거하면서 그게 총선을 승리했던 그런 사례가 아직도 오랫동안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인물 등용시키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 제가 당대표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지켜야 될 것 또한 지켜나가면서 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공천 관련 시스템 공천, 상향식 공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역대 총선을 지켜봐도 제일 문제는 사실 외풍입니다. 대표가, 대통령과의, 청와대, 지금 이제 대통령이시죠? 이 관계에서 과연 외풍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게, 관계이고요. 그러니까 외풍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외풍을 잘 못 막을 때는 이 경선 불복이나 무소속 출마, 그 다음에 이런 탈당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할 수 있는지 그 보관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풍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당은 아픈 공천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광고가 신문가고 나가면서 선거에 우리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고요. 진박 간별사가 등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좋던 선거 환경이라고 평가받았던 선거 있기 그 전해 연말쯤에는 우리가 180석 된다는 소문이 돌 만큼 좋았던 선거 환경이 몇 달 사이에 아주 급전직하로 추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 21년째 지금 정치에 들어온 지 다 돼가는데요. 나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어떤 때는 추락도 해서 지역 문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 속에 좀 희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울산시장 선거 저는 공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개입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추락, 지역 문 앞에까지 갔던 추락,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로 세워놓는 사명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제가 그때 각오를 다졌고,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여당의 대표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와 각오는 확고하고 그렇게 실제로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오다가 내려가가지고 낙점할 것이다, 낙하산할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그냥 여기저기 마구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고 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럴 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사이에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